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초과보험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우리가 그 손해보험 통칙에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내용이 보험 가액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예, 아파트 건물이 10억이다. 그러면 그 10억이 보험 가액이구나 하는 거 배웠고, 보험 가액 금액이야 당연하게 뭐죠? 보험을 얼마나 가입할 건가 그 금액, 예, 그것이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험 가입과 보험 가입 금액과의 관계에 있어 어떤 때는 초과 보험이 되고, 어떨 때는 일부 보험이 되고, 어떨 때는 전부 보험이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초과 보험이 됐을 때는 어떻게 그 법률적인 효과가 부여되는가, 그것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아셨죠? 내용에 대해서 669조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과보험, 일부보험,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해마다 한 문제씩은 반드시 출제되고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나 우리가 그 보험금을 산정하고 할 때는 당연히 이런 기본적인 그 보험금 산정의 구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금을 산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69조에 되어 있는 법 규정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 보험 금액이, 제가 여기 이제 교재에도 계속 보험 가입 금액 해갖고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있는데, 원래로 따지면 보험 가입 금액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그 상법 보험편에서 보험금도 보험 금액이라고 쓰고 보험 가입 금액도 보험 금액이라고 쓰니까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보험 금액이라고 하면 보험 가입 금액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꼭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여기 보험 금액이라는 것은 지급되는 보험금이 아니고 보험 가입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계약의 목적, 요게 바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피보험이익이더라, 그죠? 보험 가액이더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보험 계약의 목적의 가액, 예, 쉽게 말해서 요 가치까지 있는 것을 보험 가액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피보험이익이나 보험 가액이나 동일한 의미다라고 해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했다. 즉 쉽게 말해서 아파트, 여러분께서 사시고 계시는 아파트가 만약에 1억이에요. 10억입니다. 10억인데 20억으로 들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현저하게 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현저하게도 또 따지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초과해야만이 현저하게 초과한 거냐? 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대두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통상 현재 판례 나온 걸로 봐서는 한 10% 정도 초과했을 때는 초과보험이다. 만약에 1% 정도 초과했어. 쉽게 말해서 10억이, 아파트 시세가 10억인데 쉽게 말해서 10억 100만 원으로 보험 가입을 했다. 이런 것까지는 초과보험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얼마까지가 현저한 거냐, 이런 거는 묻지를 않아요. 묻지를 않고 있고, 그는 이제 쉽게 말해서 판사님들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요게 이제 법 규정에 현저하게가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중복보험에도 보험 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한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복보험에서는 현저하게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더 보험을 가입했다면, 그 1원까지도 나누어서 보험회사에서 나누어서 각각 비례해서 그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보험편에 가서 다시 한번 배우겠지만, 그래서 여기 현저하게가 있구나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꼭 염두에 두셔야겠어요. 도리어 우리 시험에서는 현재까지는 법 규정을 정확히 아느냐 모르느냐 해갖고 이런 것들을 갖고 틀린 거 맞는 거 이런 식으로 질문을 낼 수가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초과보험은 현저하게 초과됐을 때 초과보험이다 하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험회사, 그죠? 또는 보험계약자. 초과됐을 때는 보험회사든 보험계약자든 누구든지 어떻게 되냐면 보험료와 보험금액, 여기도 보험가입금액이 되겠죠. 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20억으로 보험 가입을 해넣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결국은 실손 보상 원칙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보험 가입 이상 절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10억밖에 안 나가면 지급이 안 돼요. 그러면 20억을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한 사람은 결국은 손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왜 손해일까요? 보험료도 그만큼 2배로 많이 내니까. 10억을 보험 가입금액으로 한 거하고 20억을 보험 가입금액으로 한 거하고 보험료 차이는 2배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보험 가입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보험료라는 건 당연히 보험 가입금액과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죠? 보험 가입금액이 10억이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1억이면 얼마겠습니까? 예, 10만 원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보험료와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원래는 계약자가 거의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왜 보험자가 있냐면 보험자가 이사를 지시를 알았을 때는 당연하게 보험자도 감액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겠죠. 계약자한테 너무 지면 보험 많이 가입했네. 예, 이거 좀 줄여. 예, 보험료도 이렇게 감액해 줄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서 조항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돼 있죠. 이게 이제 항상 그러나 우리 이런 것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아시죠? 법 규정에서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보험료의 감액은 쉽게 말해서 보험 가입이 10억인데 20억으로 지금 보험 가입을 해놓았어요. 그러면 이제 10억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줄일 수 있죠. 그러면 그만큼 보험료도 어떻게 된다? 이게 반으로 축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반으로 축 줄어드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다 하면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그 전까지는 20억으로 가입을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일단은 보장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항상 감액된 그 시점부터만 보험료도 반으로 줄여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요렇게 여러분께서 꼭 법 규정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항의 가액 있잖아요. 예, 보험 가액을 언제 판정하냐? 예, 계약 당시 가액으로 판정을 하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사망은 뭐냐면요. 보험 가액이 보험 기한 중에 현저히 감소된 때도 1항과 같다. 이것도 초과보험으로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예,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10억이에요. 여러분들 아파트 시세가 10억이어서 10억으로 보험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초과보험이 아니죠? 예, 전부보험으로 든 거예요. 그죠? 아무런 문제 없이 들었어요. 10억으로 보험 가입을 했는데 아파트 시세가 만약에 10억이 아니라 7억으로 뚝 시세가 떨어졌습니다. 보험 기한 중에.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은 현재 가액은 얼마입니까? 7억이고 보험은 얼마로 들었죠? 10억으로 들었잖아요. 그러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도 어떻게 되죠? 초과보험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됐을 때도 어떻게 되죠? 보험료를 현재 가치가 7억이니까 7억만 보험 가입할래? 해갖고 보험료도 감액하고 보험 가입 금액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바로 그 뜻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경기 변동에 의해서도 보험 가액이 당연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달라져 가지고 초과보험이 됐을 때는 당연하게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1항, 2항, 3항은 여기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의미가 뭐냐? 행간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은 계약자가 초과보험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을 했을 때 예,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앞에서 계속 꾸준하게 상법보험편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내용이 고의라든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절대로 법에서는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고의로 초과보험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것이 상해 내용이에요. 이것도 시험 문제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1, 2, 3, 4가 다 시험 문제 나와요. 예, 지문에 만약 초과보험이 관계되는 문제라면 이 네 가지를 다 묻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사항은 뭐냐면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는 요리돼 있잖아요. 사기는 뭐 우리가 사기 치다 때 사기가 아니라 그랬죠. 예, 법에서는 법 규정에서는 사기라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이걸 갖고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뭡니까? 고의, 그죠? 예, 알고 있으면서 고의, 예, 의도적으로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과보험을 알면서 들었을 때는 알면서 체결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예, 감액 청구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법이 보호해주지를 않는다니까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알면서 가입했을 때는 그 계약은 파토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뭐 해지할 수 있고 이런 것 아니면 근데 무조건 놓고 초과보험은 절대로 인정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왜 그렇죠? 제가 그 손해보험 통칙을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법 규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서 지금까지 제가 한 강의 따로 한 게 아니죠. 예, 손해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실손 보상의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그 실제 손해나만큼만 뭡니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보험 가액이 10억이라면 10억 이상은 절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적인 원칙이란 얘기예요. 실손 보상의 원칙이 뭡니까?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한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당연하게 어디에도 다 뭡니까? 그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런 초과보험에도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10억을 보험 가액이 아파트 시세가 10억인데 나 화재보험 알면서 20억 들어. 왜 20억 들여서 보험금 더 달라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들을 수 있겠죠. 그런 계약은 뭐 해지하고 취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놓고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법은 이런 계약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셨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되겠어요? 왜 그런 걸 인정해주면 보험에 도박화가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10원짜리 뭡니까? 재산 가치가 10원이에요. 10원. 10원인데 그걸 갖고 보험 가입 금액을 어떻게 하죠? 100억 이렇게 가입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10원짜리 그 피해나 봐봐. 10원밖에 피해 안 보는 건데 나는 그 보험 가입이 10원인데 나는 100억으로 보험 가입할래. 이런 것을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봐도 그건 인정해주면 안 되겠죠? 그쵸? 예, 바로 그게. 그러니까 이 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약은 무효란다. 이렇게 또 올리시면 안기하고 자시고 없어요. 당연하게 진짜 알면서 이렇게 초과보험으로 계약한 거는 다 무효로 해야 되겠구나. 딱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뒤에 단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서 보험계약법 통칙 배우면서 우리가 법을 잘 모르는 분들도 제가 계속 얘기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실 텐데 무효의 법률 효과는 뭐다? 그 계약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된다. 파토. 그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효가 된다는 것은 아무런 계약이 없었던 것이 되니까 보험료나 이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뭐가 있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고의로 인해서 체결했죠. 사기가 고의, 알면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법 규정 그대로 사기 이렇게 외우세요. 제가 이렇게 요거만 갖고 딱 떠들면 여러분께서 딱 쉽게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알면서 가입한 경우 이렇게 제가 풀어서 설명해 줄 뿐입니다. 시험 문제는 그대로 이렇게 사기로 인하여 요거 법 규정 그대로 나오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뭡니까? 고의로 하여튼 초과보험을 들은 경우는 어떻게 괘씸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뭡니까? 보험료도 계약 자체가 없으니까 보험료도 발생하지 않을 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 같으면 여기 그러나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당연하지 않은 거니까 여기 뒤에 이 내용이 있고 이것이 해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1항, 2항, 3항은 여러분께서 이제 그 행간의 의미까지 아실 수 있도록
무엇이다? 선의 초과범. 그 초과범이 된 사실을 모르면서 계약을 했을 때는 1항, 2항, 3항을 적용시키는 거고요. 알면서 초과범을 가입한 경우는 4항, 악의, 요 돼 있죠? 악의, 고의, 뭐 이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알면서 계약한 것은 무조건 놓고 뭐다? 무효. 그렇지만 그 알면서 그 초과범을 가입을 했으니까 괘씸죄로 해갖고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만 아시면 해마다 한 문제 출제되는 거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서 끝내도 되지만 항상 뭐죠? 예, 이렇게 또 도표 만들어갖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복습 차원에서 또 공부를 한번 해보죠. 자, 보겠습니다. 그 유리온실 농작물 재보험으로 한번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쵸? 예, 유리온실이 뭡니까? 1억짜리예요. 현재 가치가 1억짜리인데, 보험 가입을 2억을 한 거예요. 2억. 이건 지금 뭡니까? 초과보험으로 들었죠. 그쵸? 근데 모르면서 들 때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예, 보험료 감액, 보험 가입 금액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나 모르고 들었어. 야, 그거 알고 보니까 1억이니까 보험료도 반만 내면 되잖아. 해갖고 이렇게 계약자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자도 뭐죠? 이거 너무 많이 들었네. 야, 이거 감액해야 돼. 보험료도 반만 내면 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나 계약자나 뭡니까? 보험료나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법규 중에.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초과가 어느 정도까지 초과됐냐? 하면 현저하게, 그죠? 그것이 한 10% 이상 정도 초과했을 때, 요게 1억이면, 1억, 500만 원, 요거는 10%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초과보험으로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 이상, 예, 그 정도로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이거, 요거, 돈 더 많이, 보험금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입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건 다 초과보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의인 경우는 바로, 보험 금액과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알면서 보험을 들은 경우는 무조건 넣고 무효다. 그죠? 무효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 그렇죠. 그 보험회사는 그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계약자한테. 그죠? 왜냐하면 그 괘씸죄가 있으니까. 알면서 가입했으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규정은 여기까지 하면 복습 다 마쳤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감액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감액해야 되는가? 그래갖고 농작물 재보험으로 제가 한번 예로 들었어요. 예, 자 보겠습니다. 벼가 이제 그 보험 농작물 재보험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벼의 그 평년 수확량 쉽게 말해서 계산해 보니까 벼가 이 농지가 보험 가입했는데 만약에 보험 사고 나면 이 농지가 최대한 피해받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가 따져보니까 1억이랐단 말이에요. 1억. 그러면 1억을 한도로 뭡니까? 계약자가 선택해서 보험을 가입하겠죠. 그렇죠? 이게 보험 가입이 1억, 그 벼 농지가 1억이에요. 그런데 보험을 2억을 들었습니다. 2억을. 보험 가입을 이렇게 들어버렸어요.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려고 제가 이렇게 또 사례를 만들어 봤어요. 예, 2억을 들은 상태에서 태풍하고 집중호우 막 이래 오다 보면은 농작물이 피해 당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60% 피해 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얼마가 피해 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1억에 60%가 피해 난 거죠. 그렇죠? 원래는 6천만 원이 피해 나야 되는 거예요. 6천만 원. 그렇죠? 예, 6천만 원이 피해 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부담금 차감하잖아요. 자기부담 비율이라는 것도 이게 2차 1과목에서 공부를 이제 할 텐데 자기부담 비율은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자기부담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 자기부담 비율이 만약에 20%다 하면은 여기서 원래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정도. 그죠? 실제 손해액으로 따지면. 예. 이렇게 해서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빼게 되면 4천만 원 정도가 실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게 많거든요. 요게. 그렇죠? 요런 그 사례로 본다면. 근데 중요한 게 2억을 들었을 때, 요거는 이제 1억 들었을 때로 그냥 따져본 겁니다. 그렇죠? 예, 실제 손해액 1억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한 건데 4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원래 보험금 지급돼야 되는데 가입 금액을 2억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2차 시험 이제 2과목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보험금이 대부분 우리 그 뭡니까 농작물 재보험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가로열고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 비율 요겁니다. 요거 그것이 거의 대부분 적용이 돼요. 즉 그걸 갖고 여러분께서 이제 공부하실 때 가피자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가입금액 피해율 자기부담 비율 요걸 따져갖고 가피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 요거는 뭐 암기 이런 거 암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걸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 이 공식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뭐 머릿속에 다 자동적으로 암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2억으로 이렇게 가입했다 치면 어떻게 되냐면 피해율이 60%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2, 6에 12, 1억 2천이죠. 예, 자기 부담비율이 20% 하면 2는 4천만 원 되죠. 그러면 1억 2천에서 4천만 원 빼면 8천만 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8천만 원. 웃기죠? 예.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2억 들면 8천만 원이 지급된다고 생각해 봐주세요. 제가 다시 이제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험 가액이 1억인데 피해가 얼마 났어요? 60% 났잖아요. 그러면 피해낸 건 6천만 원. 거기서 자기 부담비를 빼고 나면 4천만 원 정도만 지급하면 되는데 어떻게 피해난 것보다도 더 많은 8천만 원이 지급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바로 이것 때문에 초과보험은 무조건 놓고 있을 수가 없다. 실손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뭡니까? 아는 상태에서 뭡니까? 여러분께서 보험금 공부도 하고 한다면 훨씬 쉽게 문제가 뭐 이런저런 거 뭐 제시해주고 하면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네 하고 쉽게 이해를 할 텐데 그냥 그 뭡니까 산심만 해갖고는 데이터를 줘도 이거 어떻게 뭐 푸는지 도저히 뭐 그냥 잘 모르시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초과보험은 바로 이런 거구나. 실제로 가입 금액을 더 많이 이렇게 드니까 어이구야 피해난 거 쉽게 말해서 60% 피해났잖아요. 요 가액의 60% 그죠? 따지고 보면 뭐 자기 부담비를 뭐 상관 안 해도 6천만 원 피해났는데 어떻게 8천만 원이 지급돼요? 만약에 이게 10억이라고 들었다 치면 얼마가 되겠어요? 뭐 8억 정도로 뭐 지급되나요? 뭐 하여튼 엄청나게 지급될 겁니다. 그렇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점점 높아지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험 가입 이상의 보험 가입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은 그것은 초과보험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넣고 감액을 해야 된다. 예, 모르고 가입했을 때는 감액을 할 거고 악의로 가입했을 때는 어떻게도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무조건 넣고 그렇죠.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요.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손해평가사가 되시면 손해평가의 가장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어디 농지에 대해서 이제 뭐 손해평가해라 하고 이렇게 뭡니까 딱 나오잖아요. 뭡니까 계약 관련 사항을 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평년 수확량이 얼마고 여기 지번이 얼마고 가입 면적이 얼마고 뭐 가입 계약자가 누구고 이런 것들 그냥 뭐 보험의 목적이 뭐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현장에 갈 겁니다. 가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 경작 면적이 지금 뭡니까? 이 보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 경작 면적이 만약에 1000인데 실제로 가봐보니까 뭡니까 죄송합니다. 보험 가입 면적이 1000이에요. 1000인데 실제 경작 면적이 가봐보니까 1000이 아니고 100이에요. 100.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입을 훨씬 많이 한 거죠. 그렇죠? 예, 바로 초과보험으로 가입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럴 때는 무조건 놓고 보험 가입 금액 감액해야 됩니다. 왜 이런 것이 많이 있냐면 농작물 재보험 가입할 때 일일이 뭡니까 계약 현장까지 가서 뭐 그냥 면적 다 측정해 가지고 보험 가입시키지 않고 대부분 계약 시작해서 야 우리 뭐 2000 스퀘어미터야 그러면 2000 스퀘어미터로 그냥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계약자 고지사항대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손해평가 현장에 딱 가버리면 실제 경작 면적이 틀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 쉽게 말해서 그 실제 경작 면적이 더
많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험 가입 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정확히 알고 나면 보험금 산정하는 게 쉬운데,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막 이런 얘기도 조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여기서 그 뭡니까? 2차 시험 공부를 다 하는 건 아니니까. 단지 뭐다? 예, 초과보험은 무조건 넣고 그 뭡니까? 그대로 그 인정해갖고 보험금을 산정하면 이렇게 엉터리죠. 이거 피해난 것보다 더 많이 보험금이 지급되니까 절대로 안 되는구나. 요거만큼은 꼭 깨닫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1차 시험에서, 지금 1차 시험 상품보험편에서는 절대로 나올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2차 시험 여러분께서 대부분 다 뭐요? 보험금을 구하세요. 이 문제인데, 이 구조도 모르고 무슨 보험금을 구하겠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실제 경쟁 면적이 뭡니까? 가입 면적보다 적을 때는 계약 변경을 해야 되고, 더 많을 때는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그 의미를 아는 분들이 뭐 그런 것도 대부분 모르면서 공부하는 거야. 근데 그걸 알고 나면 너무너무 쉬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치만큼은 제가 2차 시험 강의할 때 상세하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보험 법규정에 관련되는 거니까, 뭡니까?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는, 여러분께서 2차 시험 공부할 때, 요런 것까지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과보험을, 이렇게 뭡니까? 왜 감액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도 설명드리고 하지만, 뭐, 실제 시험 문제는 그런 거 나오지도 않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1차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가 2차 시험 공부하는데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법규정이니까. 그렇죠? 그 법규정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그 손해보험의 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제가 법규정 그 짤막한 걸 갖고 이렇게 한 강의 한 강의 따로따로 강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풀어보겠습니다. 손해보험에서 보험 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 앞에서 한번 풀어봤어요. 보험 가액으로 해갖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초과보험을 배우지 않은 상태였고 오늘은 이제 초과보험 법규정을 공부한 상태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면 훨씬 쉽게 이제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자, 보겠습니다. 초과보험에 있어서 초과보험이 뭐죠? 예, 보험 가액보다도 보험 가액 금액이 더 큰 거. 예, 이렇게 딱 떠올리시면서 지문을 읽으시면 되겠어요. 보험 계약의 목적의 가액. 이게 지금 뭐죠? 예, 이게 보험 가액이에요. 그쵸? 보험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에 정합니까? 아니죠. 그죠? 계약 당시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쵸? 예, 법 규정을 아느냐 모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단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은 결국은 2차 공부가 안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1차 공부도 하면서 2차 공부도 같이, 뭡니까, 기초 지식을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뭡니까, 상법 보험편 강의, 그 중에서도 손해보험 통칙 규정은 반드시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틀렸네요. 예. 2번 보험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계약의 목적을 가액의 현저하게 초과한다. 이는 초과보험은 이렇게 돌리시면 되겠죠. 예, 보험 계약자는 소급하여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 장래 됐으만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법 규정이 돼 있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다. 소급은 안 되는데. 3번 보험 가액이 보험 계약 당시가 아닌 보험 기한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는 요거 경기 변동으로 감소된 거. 제가 아파트 10억인데 어떻게 되죠? 예, 요게 7억으로 딱 뭡니까? 시세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10억으로 보험 가입은 돼 있는데 시세가 7억으로 떨어졌으니까 초과보험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초과보험이 된 때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보험자나 보험 계약자는 둘 다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없다 벌써 틀렸죠. 예. 4번 그러니까 이게 맞겠네요. 초과보험이 보험 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는 그 계약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한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뭡니까? 사항 규정인가요? 그죠? 예,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법 규정 슬쩍만 읽어도 사실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손해보험 통칙 법규정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진짜 초과보험 보험 가입금액 감액 보험 가입금액 감액하는 거 그거 2차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 계산이 문제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야, 그럴 때 가서 아무리 공부하고 해봐야, 뭔 뜻인지도 모르고 떠들어 봐봐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보험 가입 금액, 그 관계를 여러분께서 정확히, 숙지만 해놓는다면, 그래서 보험금은 이렇게 산정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2차 공부가 훨씬, 수월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9회는 어떻게 나왔나요?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아유, 법규정 그대로네? 맞아요. 그냥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 초과보험이 되면 예, 보험료와 보험금액 세팅 같은 거 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초과보험은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벼농지 가지고 설명드렸죠. 예, 보험 가입 금액을 더 크게 하니까 아니 실제 손해난 것보다 훨씬 많이 보험금이 지급돼. 예, 그러니까 초과보험은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자, 나머지는 다 틀렸나 봐요. 보험계약자가 청구한 보험료의 감액은 예, 계약 체결일부터 소급하기 아니죠. 예, 장래에 대해서만 예, 효력을 이제 그 뭡니까 보험료 감액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전까지는 안 되는 거고. 그쵸? 예, 그러니까 요게 틀렸네요. 3번. 보험 가액이 보험 기한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는 아이고야 경기번도를 감소된 때도 있죠.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없다 했으니까 틀리죠. 그죠? 이럴 때도 같다 했으니까 그죠? 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이게 뭐죠? 그 초과보험을 모르고 초과보험 계약을 맺은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는 무조건 놓고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체결된 초과보험이 이건 무효가 된다. 그죠? 예,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월에 아이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뺑 틀렸다. 그 계약은 무효. 그죠? 예. 그리고 그때까지, 안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까지 이제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규정 그대로 묻는 거예요. 지금, 요 지문들이. 이렇게 해마다 나오잖아요. 근데 10회는 이제 딱 봐보시면 벌써 느낌이 다르죠? 진짜 이제, 점점 이제 문제가 조금 이제 그 점수를 조금 덜 주려고 조금 어렵게 낸다. 그런 것 10회 기출문제 딱 풀어봐보면 여러분께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는 손해사정사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꼭 풀어드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갑자기 우리 기출문제만 공부하시다가 그 문제를 봐버리면 이거 뭐지 하고 머리가 백지 상태가 돼요. 예. 그렇지만 제가 다 강의를 해서 다 여러분께서는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아마 풀 수 있을걸요? 야, 진짜 박승 선생이 이 교재 100페이지짜리 만들었지만 그 내용 안에 그런 것들을 다 함축시켜서 다 정리해놨네.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그 정도까지 대비해서 이번 10일에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번에 많이 난이도 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진짜 현재까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냈네요. 이렇게 지문만 이렇지만 좀 난이도 좀 높이려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법 규정을 물었겠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해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건 뭡니까? 초과보험은 초과금이잖아요. 그죠?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까? 뭐예요? 아니죠. 무효. 예, 사기, 고의, 알면서 가입한 경우는 무조건 무효잖아요. 그쵸? 근데 왜 보험금을 왜 줘요? 무효인데. 그죠? 그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되는데. 그쵸? 예, 틀렸어요. 예,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도록 나왔네요. 자, 나합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기한 중에 보험가액이 보험에 의한 현저하게 감소. 이럴 경우도 있다 그랬죠. 경기변동으로. 그죠? 예, 10억짜리가 지금 7억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현저히 감소돼 버렸어요. 그죠? 10억짜리가 7억 됐으니까 한 30% 정도 감소됐으니까 현저하게 감소된 게 맞죠? 예. 이럴 때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아유 맞네. 요거는 그죠? 예.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기한 중에 보험가액이
보험 금액에 비해 현저히 감소된 때는 이것도 지금 뭡니까? 위에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초과보험이 됐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보험사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를 못하는 거죠.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 보험료와 보험가입 금액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쵸? 취소란 말은 없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네. 그쵸? 조금 이렇게 문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내보려고 이렇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죠? 근데 판례 문제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통칙은 제가 그 뭡니까 좀 여러분들 2차 시험 공부에 그 보험 손해보험의 어떤 구조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뿐이지 실질적으로 손해보험 통칙은 보험계약법 통칙은 좀 판례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손해보험 통칙은 도리어 그런 문제가 덜 나오고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법 규정만 잘 이렇게 뭡니까 공부를 하시면 쉽게 점수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랍은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하여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것도 결국 뭐예요? 초과보험이잖아요. 그죠? 근데 알면서 사기, 고의, 그죠? 이렇게 체결된 경우는 어떻게 되죠?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 규정이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네요. 그러니까 맞는 거는 랍은하고 랍은하고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초과보험을 배웠고요. 초과보험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게 뭐겠어요? 그렇죠? 보험 가액보다도 보험 가액 금액을 더 적게 들었을 때,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는가가 674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다음 시간은 이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